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자, 오늘 또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보게요. 오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35조 도시군 기본계획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자, 36쪽으로 가셔서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하여 체크를 하겠는데, 자, 지금 우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개법 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 군,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 파트에서 한 문제 나왔습니다만 올해도 또 한 문제 나올 걸로 예상되니까 잘 정리해서 점수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36쪽인가요? 자, 거기 의의를 보시면 의의는 이미 우리가 체크를 했지만 다시 한번 뜻, 정의 체크를 하고 그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겠는데, 도시, 군, 기본계획이 뭐냐 그러면 뜻부터 머리에서 딱 떠오르도록 하셔야 돼요. 이 도시하고 군에서 만든 그런 계획이 도시, 군, 기본계획입니다. 이때 도시라고 하는 것은 이 행정구에서 만들면 도시, 기본계획 이렇게 표현해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의 관할구역에서 만들면 그 계획의 명칭을 도시 기본계획을 하고, 팔도되어 있는 군 관할구역에 대해서 만들면 군 기본계획을 합니다. 이걸 합성하시켜서 도시, 군 기본계획 이렇게. 이걸 먼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도시, 군 기본계획이란 특광, 특극, 시군. 이때 군이라고 하는 것은 팔도되어 있는 군이지, 광역시에 있는 군은 이미 광역시를 대상으로 수립하니까 바로 이때 군은 팔도되어 있는 군이고, 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된다 이거 하셔야 돼요. 자, 그래 특광, 특특, 시군 후 관할구역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 장기 발전 방향. 이걸 세자로 표현하면 미래상이다 그랬잖아요. 미래상. 그래서 개별 도시별로, 군별로 미래상을 제시해주고자 수립하는 종합계획입니다. 종합계획. 그리고 무슨 계획 수립 후 지침이 되냐? 바로 각각 특광, 특극, 시군에서 만들 도시 군관리계획. 도시 군관리계획 수립 후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이렇게.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이것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수립은 어떤 내용을 담아서 수립하는가? 오른쪽 페이지 넘어오시면 바로 이 여러 가지 정책 방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게 됩니다. 오른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그래, 우리 강주광역시에서 강주광역시장에 수립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 강주광역시는 문화도시로서 문화 수도도시가 된다 이런 막 광고를 많이 하죠. 자, 그러듯이 각각 그 도시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을 정확하게 밝혀주는 거예요. 기본적인 특성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우리에게 열람이 제공되게 될 때, 이 도시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돼서 어떤 상으로 등장할까 이런 걸 알고 싶을 때는 이 기본계획을 열람하면 알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지역에 대한 지역적 특성을 정확하게 담아서 수립하게 돼요. 지역적 특성.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지역적 특성. 그 지역적 특성과 여러 가지 계획의 방향과 목표하는 내용을 담고요. 그리고 그 도시, 군이면 군, 그 지역에 인구들이 막 이렇게 지역별로 약간 편제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구 배분을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쪽 지역을 더 앞으로 정책적으로 개발을 유도해야겠다. 이런 인구 배분에 관한 내용도 담고,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 앞으로 어느 지역에 공원을 더 만들어줘야겠다. 어느 지역에 기반시인 도로를 더 연결해줘야 되겠다. 초등학교를 더 만들어주겠다. 이런 공원이라든가 기반시라는 내용을 쭉 담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 여러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바로 방법은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다. 재해가 여름에 발생하지 않도록, 홍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걸 잘 관리하겠다. 이걸 방지를 합니다. 그리고 여름에 기온이 올라가면 독거노인들 돌아가실 수 있는데 그런 기후 변화에 대하여 정책으로 이렇게 잘 대응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또 겨울이면 난방비 때문에 전기 아끼느라고 돌아가신 분도 많아요. 잘못하면 얼어서. 그런 것들을 에너지 대책이라고 그래. 이런 내용을 담아서 수립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기본계획인데 그런 것들은 정책 내용으로서 담습니다. 그래서 정책 방향에 관한 내용을 담는 계획이다. 이렇게. 이런 내용을 꼭 포함해서 수립을 하게 돼요. 이 정책을 하나하나 바로 결정해서 집행해 나가게 되는 것이 관리계획이 관리계획. 알겠죠? 그래서 기본계획은 관리계획의 수립 후 지침이 되니까 지침을 내리면 그 지침을 수행해서 도시 군가위로 그 도시의 6가지 내용을 결정해서 관리를 하죠. 용용용 기사집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들어가셔서 이런 도시 군 기본계획의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하냐? 수립 기준.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그렇죠. 우리 공법에 여러 가지 계획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구역들이 나오는데 그 계획의 수립권자는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은 기준만은 다 국토총괄 책임자가 바로 국토교통부장이니까 국토교통부장이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이렇게 아셔야 돼. 그리고 박스 안에 들어가셔서 바로 2번만 딱 체크해 두셔. 2번 박스 안에 2번 들어가서 2번 앞에다 주어를 하나 써놓습니다. 도시 군 기본계획 이렇게 하나 써놔요. 그래서 그대로 읽어두고 꼭 넘어가야 돼요. 도시 군 기본계획은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줄 거예요.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할 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다 줄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출한 바 있거든. 정책계획서니까요. 바로 어느 지역에다 공원을 정확하게 만들겠다. 또 어느 지역에다 도로 정확하게 넣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냥 무슨 지역에 앞으로 공원 더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 그래서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하지.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그때 비출 것이고 그 밑에다 이렇게 써놔요. 이렇게 바깥에서 출제한 바 있는데 그럼 틀린다. 그래 이 도시 군 기본계획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그래 이제 그 하나하나의 정책을 정확하게 구체로 여기다 공원 딱 집어넣겠다라고 딱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정하는 계획이 관리계획. 무슨 계획이라고? 관리계획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넘어가시죠. 다른 건 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보면 자 이 도시 군 기본계획 바로 수립권자가 나옵니다. 거기 줄 거예요. 거기 보면 수립 의무 그 말 지워버리고 그냥 그 자리에다 수립 의무를 한번 지워버리고 제목을 수립권자 이렇게 써놔요. 수립권자. 수립 의무 그 말 지워버리고 수립권자 이렇게 용어를 좀 바꿔 제목 수립 의무 그 말 지워버리고 뭐라고 바꿔라고 제목을 수립권자 이렇게 6명 딱 써놔요. 거기 줄 거예요.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쫙. 그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이렇게 이 기본계획은 6명만 수립권자이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어 있어요. 중요해요. 6명만 수립권자다. 거기 있죠? 6명. 6명만 수립권자다 이렇게. 그래서 수립권자에는 국토교통부장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수립할 수 없어요. 여기 봐봐요. 도시 군기본계획은 개별 도시에 대하여 또 군에 대하여 장기 발전 방향의 미래상을 제시하게 한 종합계획으로서 바로 수립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장들 종합대장이 수립권자예요. 서울특별시 종합대장 누구냐? 서울특별시장이죠. 강주광역시 종합대장 누구냐? 강주광역시장이죠. 그래서 여기다 장만 갖다 쓰면은 수립권자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6명만 수립권자다. 이자가 아니면 절대 수립권자 될 수 없다. 이렇게. 이걸 기하는 것이 시험 공부예요. 특강 특특 시장수가 수립권자이다. 이렇게 딱 하셔. 됐죠? 자, 그리고 거기다 이렇게 4명, 앞에 있는 4명 있죠? 여기다 이렇게 써놔요. 반드시 수립. 얘네들은 자기 지역에 대하여 반드시 수립해야 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반드시 수립 시행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광역시장은 6명 있죠. 인천,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강주. 이 광역시장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어요. 세종특별자치장, 제주특별자도서도 반드시 수립해야 되니까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그 큰 도시들이 계획도시가 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하셔요. 그런데 여기 2명. 2명은 이렇게 원칙 수립 이렇게 씁니다. 외회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떠한 시와 구는 수립을 하지 않아도 되냐? 그래, 이걸 알고 있는 거를 이렇게 기출한 바 있어. 봐보세요. 모든 시와 구는 도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 맞아, 틀려요? 틀리죠? 이 말에 반하죠.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네, 이 팔도되어 있는 시와 구의 경우는 수립을 해야 하지만 수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어떨 때는 수립하지 않아도 되냐? 이게 이제 주계. 자, 바로 밑에 2번째 재량적 수립에서요. 거기 밑에 보면 다음에 그 시 또는 구의 위치, 인구, 규모 해가지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할 때 시 또는 구는 할 때 시에다 줄 거 봐요. 시 앞에다 다음의 이렇게 써봐. 다음의 시 또는 구는 도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자, 지금 38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하고 있는데 38페이지 위에 2번 재량적 수립에서 거기 입고 가다 보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 또는 구는 도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음의 시입니다. 그거 중요표. 그 파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두리뭉실하고도 그냥 넘어가 버리면 문제 나올 때 풀 수 없습니다. 그게 키포인트다. 이렇게 그때 써놔요. 별표 3개. 그래서 그걸 집중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셔야 돼. 네? 자, 그래. 이렇게 전 국토가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요. 수도권 여기에요. 거기에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뜻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거기다 써놔요. 수도권 다 알고 계시죠? 한번 써보세요. 수도권 동그라미 쳐놓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그 다음에 경기도 31개 시, 군. 이게 바로 수도권 뜻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수도권은 우리 남쪽 5천만 명의 인구 중 절반이 밀집 생활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2,500만이. 그래서 이 공간들은 하나하나가 계획도시가 되도록 하자 해서, 계획군이 되도록 하자 해서 기본계, 이유 불만하고 다 수립해서 시행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몇 개가 지금 수립돼서 시행되고 있냐 생각해봐요. 경기도에 31개 시군 있죠. 수원시부터 연천까지 31개 다 하나씩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경기도만 31개. 여기도 인천광역시도 1개, 서울특별시도 1개. 그래서 33개가 지금 수립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개수 몰라도 이해를 도망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수도권에 여기 봐봐요. 연천군이 있다. 연천군 수도권이란 말이에요. 수도권인데 연천군 인구가 4만이다. 수립하지 않아도 되냐? 수립해야 돼. 반드시 수립해야 돼. 경기도 과천시 인구가 많이 빠져서 7만밖에 안 된다. 수립해야 돼. 알겠죠? 자, 이유 불만하고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 수도권에 속하면 이유 불만하고 다 수립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에 속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라도 광역시가 있어요. 대전, 부산, 대구, 울산, 강주. 이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시군도 광역시 영향하에 있기 때문에 급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될 수 있기에 계획도시 계획군이 되도록 하고자 야 이유 불문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시군도 반드시 수립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 알겠죠?
자, 그리고 그러면 어떨 때는 수립하지 않느냐? 수도권에도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그런 시 또는 군이 있는데 인구 10만 명 이하, 그거 수치 10만 명 이하인 시 또는 군은 수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왜? 수립하는 건 자유지만 의무사항 아닙니다. 그 시, 군을 가서 들여다보면 지역적 특성이 별난 거 없어. 문 열고 가면 논밭 산밖에 안 보여. 근데 무슨 거창해 우리 도시는 이런 특성을 갖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미래의 청산을 취해서는 기본계획에 꼭 수립할 필요는 없다. 하는 건 자유지만 의무사항 아니에요. 군 쪽도 마찬가지. 가보면 다 논밭밖에 안 보이는데 무슨. 하는 건 자유지만 알겠죠? 아셔야 돼요. 자, 그래.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그런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 또는 군은 도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정확히 아시고 또 하나. 자, 여기 봐봐요. 여기 이렇게 A시가 있다. B군이 있다. C군이 있어요. 이 세 시군은 인접한 시군으로서 바로 생활권이 나름대로 좀 형성돼서 서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의 공간 구조와 기능을 상호 연결시켜서 묶음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자 여기다 광역계획권이다라고 칭했어.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이 지정될 때 이 시 전체, 이 군 전체, 이 군 전체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계획권이 하나 지정될 권이. 이 광역계획권이 지정되면 무슨 계획을 꼭 수립해야 될까? 이 권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광역도시를 꼭 수립해야 돼. 광역도시계. 뭘 만들어야 한다고요? 광역도시. 지난주 우리가 파고 갔잖아요. 광역도시계. 이걸 꼭 수립해야 돼. 여기 봐봐요. 이렇게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질 때에 이 계획 내용에는 이 권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꼭 포함하죠. 정책 방향. 이때 이 정책 방향에 관한 내용을 이 계획 수립할 때 포함함에 있어서 여기 봐봐요. A시에서 만들 기본계획, C군에서 만들 기본계획, B군에서 만들 기본계획의 내용에 따라 담을 정책 내용들을 여기다 아예 다 집어넣어 버렸어. 모두. 그랬다면 이 계획으로서 이 장소를 다 커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개별 시, 군에서는 기본계획 안 만들어도 된다. 그 말. 이해돼요? 알겠죠? 자, 두 번째 잘 받으셔. 관할구역 전부의 일부예요. 전부에다 체크해요.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무슨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광역 도시계획에다 체크해요. 시험에서는 도시군 관리계 이렇게 나왔으면 틀려요. 도시군 관리 아니라 광역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그런 시 또는 군으로서 광역 도시계획의 내용에 딱 그 말이에요. 광역 도시계획에 딱 도시군 기본 내용상을 모두 했다 체크. 모두예요? 일부예요? 모두 포함한 그런 시구라면 광역 도시계획이 더 상위 계획이니까 굳이 하위 계획인 기본계획 따로따로 만들 필요는 없다. 하는 건 자유지만 굳이 행정력 들여서 돈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꼭 알아주세요. 자, 여기 이 파트를 정확하게 이해해 두셔라. 남은 이제 수월해. 쭉쭉쭉 체크하면서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 수립권자들 수립할 때 여기 서울특별시장이 아니면 여기 대표적인 강주광역시 있다. 강주광역시장이 강주광역시 관할을 대상으로 해서 바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자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그때 이 기본계획 내용을 담게 될 때 기반서라는 내용을 담아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우리 강주광역시에서 연접해 있는 나주시가 여기가 있는데 나주시가 이쪽인데 여기까지 도로를 연결해 볼까? 이렇게 구상해서 정책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담양군인데 담양까지 이렇게 도로를 연결해 볼까? 이렇게 정책적 구상을 해가지고 집어들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렇게 이 수립권자들은 자기 관할구역을 벗어나서 인접해 있는 시군의 관할구역 전부 일부를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이거부터 하셔. 밑에. 인접한 거기 찾아봐. 인접한 그 말 찾고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그 말 찾아.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 인접한 특광 특특시군의 관할구역 전부 일부를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중에. 뭐 시험 어렵게 안 나온다고 했죠. 없다 하면 틀려버려. 그때 밑에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인접해 있는
그 특광, 특특, 시군호, 관하구역, 전문일부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그쪽 여기 봐보세요. 여기 담양까지 이렇게 하려고 한다. 강주 광역시장이. 그러면 나무 지역이니까 이쪽 군수하고 협의해야 되겠어. 조용히 지 맘대로 하면 되겠어요. 협의해야 되겠죠. 이쪽 나주시장하고 미리 협의해야 되겠죠. 협의는 꼭 해라라고 하고 있어요. 의무. 자, 여기까지를 잘 합시다. 마지막 주.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제. 오른쪽 가면은, 자, 이 기본계획 수립권자 또 나왔죠. 수립권자는 몇 명 있다고 그랬어요? 6명 있다. 그래, 이 수립권자들 잘 이해 두셔야 돼. 6명 있는데, 6명 중에는 군수도 보이지 않습니까? 이 군수에는 여기 광역시 안에 있는 군수도 수립권자에 들어갈까, 제할까? 제된다. 이게 중에. 여기 봐봐요. 여기가 인천광역시다. 그럼 인천광역시 것은 누구만 수립할 수 있다고 써? 인천광역시만. 인천광역시 안에는 인천광역시가 이렇게 있다. 인천광역시가 있는데 여기 옹진군이 있고 강화군이 있어. 오케이? 그러면 강화 군수는 강화군 자기가 수립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수립권자 아니단 말이야. 광역시는 누가 통째로 수립하느냐? 광역시장만 수립합니다. 그래서 광역시 안에 있는 군수는 수립권자에 포함되지 않고 제외된다. 수립권자 아니다. 이걸 주의하시다. 이해를 하시고. 여기가 부산광역시다. 부산광역시에 여기 봐봐요. 부산광역시 것은 누구만 수립할 수 있어? 부산광역시만. 부산광역시장만. 부산광역시 여기 기장군이 있다. 기장군은 군만 빼가지고 기장군수가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수립권자 아니에요. 알겠죠? 강조광역시는 북구청장이 북구만 빼가지고 수립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립권자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특광, 특특, 시장, 군수만 수립권자인데 특히 이 군수에는 광역시 안에 있는 군수는 제외된다. 이렇게 수립권자에서 빠진다. 아니다. 그 말이죠. 여기까지 알아주시고. 자, 이 6명이 이제 수립권자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것. 자, 이 수립권자 6명 중 이런 내용들을 아까 여러 가지 정책 방향하는 내용을 담았어. 그래가지고 우리 도시는 특성을 갖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미래상을 제시해서 지금 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 4명은요, 자기들이 수입했다면 자기보다 상급자인 이렇게 상급자가 국장이 계시는데 국장님한테 가서 승인받아야 된다라고 과거에 내렸었어. 근데 없애버렸어. 야, 너네들도 권한 행사해라 해서 너네들 지역은 너네들도 큰 대장이니까 너네들이 스스로 확정해라라고 바로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한테 승인받는 건 절대 아니다. 이게 중에 4명 스스로 확정한다. 알겠죠? 자, 그래서 거기 2번에 1번 있죠? 2번 1번 보면 특광, 특특 4명은 이 기본교육을 수립하는 경우 승인을 받지 않고 승자 앞에다 국장에게 이렇게 써놔. 국장에게 이렇게 써놔라. 국장에게 승인을 받지 않고 스스로 확정한다. 4명은 국장한테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시험 어렵게 안 난다고 그랬죠? 국장한테 승인받는다 이렇게 나와. 그럼 틀립니다. 4명은 스스로 확정한다. 이렇게. 스스로 확정한다. 국장한테 승인받는다. 근데 여기 꼬마들, 여기 나주시장, 화성군수, 이네들은 자기 지역에 대하여 수립했다. 이런 정책을 수립했다면, 정책 계획을 만들었다면 자기들 스스로 확정한다. 승인받아야 한다. 승인받을 때 국장한테 간다. 도사한테 간다. 전남 도사한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나와 있죠. 시장 또는 군수가 이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하게 될 때는 도사에게 승인받는다. 이걸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포인트다. 포인트다. 이렇게. 아까 여기요. 국토교통부한테 이네들 4명은 승인은 안 받아. 스스로 지네들 확정해. 4명은. 근데 이 계획을 이 자리를 수립할 때요. 수립권자들 수립할 때 막 수립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수립할 때 먼저 현장 조사인 기초조사하고요. 반드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청회를 꼭 개최하고요. 주민과 관계 전문가 의견을 듣습니다. 다음이면 반영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을 듣죠. 지방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여기 봐봐요. 이렇게 이제 이런 절차를 써서 수립했어. 수립해서 얘네들이 4명은 국장한테 승인 안 받는다고 그랬죠. 자기들이 확정한다고 그랬죠. 스스로 확정한다고 그랬죠. 여기 봐봐요. 스스로 확정할 때
이내를 막 확정하라. 이 정책 내용 중 어떤 이렇게 강주광역시장이 여러 가지 정책 방향하는 내용을 담았어. 근데 그 정책 내용 좀 보니까 교육 정책도 포함되어 있어. 뭐 환경정책도 포함되어. 강주광역시 전체에 대한. 그러니까 그때 확정할 때는 지 마음대로 확정한 게 아니라 바로 강주광역시 교육 정책이 포함되어 있으면 강주광역시 교육감하고 협의를 하게 돼요. 그걸 협의를 한다. 이걸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한다 그래. 관계 행정기관장과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한다 이렇게 표현해. 알겠죠? 이때 봐봐요. 이때 4명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시장 4명 광역자치단체 4명은 이렇게 협의할 때 자기 지역에 있는 기관장하고만 협의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자기 지역에 있는 아까 그런 기관장하고만 협의한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하고도 협의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셔야 돼. 그래서 4명이 국장한테 승인을 안 받지만 바로 그걸 확정해 나가는 절차상 협의를 함에 있어서는 누구하고도 협의해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과도 협의를 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하셔. 여기 봐봐요. 그 다음에 협의 끝났어. 협의 요청 들어가면 30일 답변인데 바로 협의 끝났다. 그러면 이 계획에 바로 전문가 집단으로서 바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 도시계획위원회. 뭐가 있다고요? 도시계획위원회. 그 위원들이 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심의를 꼭 거쳐서 확정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 응? 이때 심의는 바로 그 청에, 이 청에, 얘네들 근무하고 있는 청에 위원회가 있어요. 그걸 중앙이라고 표현할까요? 지방이라고 표현할까요? 지방도시위원회가 맡겠습니까? 중앙도시위원회 맡겠습니까? 지방. 알겠죠? 그거 아셔야 돼.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장관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권한을 심의해 나고자 국토교통부 대해 도시계획을 설치 운영하게 되는데요. 그 국토교통부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중앙도시위원회 그래. 뭐라고 한다고? 중앙도시위원회. 이네들은 다 지방에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네들이 근무하고 있는 층의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위원회 이렇게 표현해. 이해를 해두셔요. 뭐라고 한다고? 지방도시위원회. 지방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고 여기 보세요. 확정하고 나서 우리들이 알도록 공고를 해. 공고. 뭐 한다고? 공고. 뭐 한다? 공고. 이렇게 확정됐어요라고 우리 불특정 다수인들이 알 수 있도록 바로 지네들이 발행하는 강주광역시청에서 발행하는 그 강주광역시보, 서울특별시청에서 발행하는 서울특별시보, 그다음에 뭐 아무튼 이런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그런 것들을 공보라고 그래. 공보. 뭐라고 한다고? 공보에. 공보에다 큰 줄기만 게재해서 알립니다. 우리 공중한테, 일반인한테 알린단 말이에요. 우리 공중한테 알린다. 그리고 그 계획을, 정책서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 와서 보세요라고 열람을 제공해야 돼. 법적으로. 이때 열람 제공은 며칠 이상 하면 끝이냐? 30일 이상.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되는 거예요.